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년차 결혼한 아이 엄마입니다. 연휴가 길었던 추석이 지나니 다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곧 다가오는 지루한 김장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시댁은 김장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집이에요. 배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을 하루에 모두 담아내요. 이 과정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시댁 가족들이에요. 특히 동서 때문에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어머님과 한번 대화를 나눴더니 동서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한번 본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 법이죠.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동서를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그 동서가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고 남동생이 계시며 시부모님도 계십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 가는 게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시댁 가족들은 성격이 다 좋아서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1년 후에 아이를 낳았고 어머님은 잘 대해주셨어요. 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가 배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장염이 있었어요.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약한 장염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저는요. 전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아이가 장염에 걸려 있어서 잘 돌보지 않았던 건가 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만이 일어나는 법이죠. 특히 계절이 바뀌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른으로서 생각이 참 많고 깊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사연들을 듣면 대부분 시부모님들이 화나실 때가 많은데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게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흔한 잔소리도 안 하셨고 묵묵히 자식들을 지켜보시는 모습이셨죠.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부터 말씀이 적으신 것 같아요. 아들 둘을 키우실 때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흔한 잔소리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나도 화를 많이 내고 욕도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참는 거지. 어머니, 참습니다. 그럼 일부러 말을 아껴주시는 거네요. 와, 정말 멋지세요. 말을 아끼셔야지. 내 자식에게는 어떻게 대하든 부모-자식 관계니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런 사이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경우 관계가 어긋날 수 있어. 시어머니의 속은 정말 기쁘네요. 부부가 살면서 담은 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아버지도 어머니와 정말 비슷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시대요. 어릴 적에는 많이 혼나기도 했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셨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잘났으니 이제 어른으로 대해준다고 하네요. 당연히 저도요. 양보해주세요. 들어왔다. 그때부터였다. 나의 결혼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은 구원이고 동서는 의사야. 흔히 페이닥터라고 불리잖아. 병원에서 일하다 개인 병원으로 이직해 조금 더 큰 내과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물론 의사는 쉬운 직업이 아니야. 대단한 동서에게 인정을 해줘야 해. 그러나 사람과 사이에서 등급을 두는 건 이상하지 않아? 신분 체계가 없어진 지 시간이 오래됐는데 동서와 남편을 보면 동서가 남편을 약간 무시한다 싶을 만큼 잘난 척을 하잖아.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봤고 한 번은 남편이 결혼 후 첫 가족이 동원하는 날이야. 점심에 온다고 했던 부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녁 먹는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도착했어. 아니, 이건 참 아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넘겼어. 뭐라도 하지 않고 피곤한 것처럼 지나치게 했어. 누구 한 명도 말하지 않은 가운데
까칠한 동서가 나타나서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모두가 같이 식사하는 조용한 식사 근처에서 동서가 남편에게 물을 갖다 달라 했어. 자기야, 나 밥 다 먹었는데 물 좀 줘. 보리차 말고 생수. 남편은 즉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 생수 한 잔을 가지고 동서에게 주었어. 아니, 이건 미지근해. 시원한 생수 없어. 냉장고에 있는 건 모두 다 마셔서 베란다에 있는 것 가져온 거야. 시원한 생수는 다 떨어져. 그럼 얼음 넣어줄게. 밥 먹고 나면 시원한 물을 마셔야 개운하다 말이야. 왜 알면서 미지근한 걸 줘? 감사합니다. For sharing your story with us. 말로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반박을 해? 계속 말다툼을 조장하고 분위기가 긴장하게 되었어. 어른들도 다 계셔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소리 높여서 싸우니까 조용히 해야지. 아버지께서 가만히 하신 말씀하셨어. 밥 다 먹었으면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 밥 덜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야지. 아기도 있는데 말은 조심해야 돼. 아버지께서 화를 내신 건 아니고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할 텐데 동서는 아버지를 과감히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어. 어머니께서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셔서 둘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옮겼어. 그리고 2차전을 벌였어. 서방은 계속 답답해하며 듣기만 하고 있었고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래라며 소리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라고 라는 말이 나왔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며느리에게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밥 먹을 때는 조용해야 해. 아버지 편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널 아버지와 계속 살아가야 해. 왜 나랑 결혼했어?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야지.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이래도 되겠니? 어머니 윗선으로 혼란이 계속 커지자 제가 저희 좀 말릴까요? 동서가 너무 과격해 보이네요. 했지만 이미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운해하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위치에 따라 그 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잘못 말했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서는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하면 내 자식이나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서방이 힘들어할 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의도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불안해하는 동서가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결국 서방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아 상황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가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깊이 논의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참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 전화를 듣게 된 일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며느리를 신경 쓰면서 무관심한 듯한 행동을 하는 측면을 살피며 저에게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며느리에게 연락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아이가 무슨 연락이 필요한지 궁금해. 만약 연락이 필요하다면 내게 하면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내가 시어머니 집에 적응 중이니 살짝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내 생각에 따르면 시어머니 집은 최대한 마주치는 것이 좋겠다. 말할 일이 있을 때 해도 되고 친하지 않은 가족이든 미우던 고우던 한 가족인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니 말야. 그냥 좋게 모시면 되겠다고 말해. 내가 잘 대해주면 될 거야. 결혼한 후에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어. 오나 하신 분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질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동서는 정말 이상해. 연락을 하면 기분이 나빠하고 하지 않으면 나빠해. 그런 동서가 있어? 그 스트레스를 남편도 견디지 못한 것 같았는데 자기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건 것이야. 다들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싸울 일이 많이 있는 후에 어머니는 날이 조금 서 있었어.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너에게 실수할까봐 걱정돼. 회사에도 월차가 있잖아.
너도 그 월차 개념으로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난 무슨 용납인 거 아닌데, 우리는 가족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 너무 속상할 텐데. 동서도 남편도 참 그렇네. 내가 기다려줄까?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갈게. 너도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편히 쉬어. 어머니가 집으로 가실 때 표정이 매우 안 좋았어. 나도 걱정이 돼. 어머니가 가고 나면 집안일도 마저 하면 돼. 저는 그냥 정말 반박을 해드려야 않겠나 싶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했지만 동서와 그의 이야기엔 나뭇가지를 뼈대로 삼고 말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무를 하면서 물을 마시진 않겠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동서가 저희를 건드리면 힘들 때 달래주며 화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님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머님이 말을 삼가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주변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것이 힘이 들었고 어느 날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서가 있음에도 주방일에 관여하지 않아서 더욱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이때 어머님은 늘 제게 힘들게 해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내가 뭘 시키든 서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이해와 갚아주는 마음으로 버티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금정날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동서가 오자 시어머니는 그전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서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들자. 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오, 힘들진 않았고 길이 많이 막혔지. 안방에 이불 깔고 있으니까 거기에 누워 있어? 따뜻하게 어서 가서 누워 있어라. 생전 처음 보는 어머님의 호들갑이 있었어요. 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좀 놀랐어요. 동서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나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서무 임신했어요? 그래서 누워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평소와는 좀 다르세요. 시어머님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상한 말로 저를 열받게 했어요. 일부러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의사이고 평소에 일도 많이 해서 힘들지냐. 둘째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많이 했잖니. 내가 학벌이 짧으니까 김장은 오늘 너 혼자 좀 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학벌이 짧으니까 굳은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어요.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학벌이 왜 나와요? 김장을 하는데 왜 학벌 이야기가 나와요? 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형님,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겠어요? 좀 더 편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는 게 김장이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머니에게는 다 자녀가 같은데 공부 잘한 자녀와 못한 자녀를 다르게 대우하실 거예요, 형님이요. 다 자녀가 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번 김장 재료는 제가 다 샀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공부 열심히 해 놓으세요. 아쉽다면 돈을 더 내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더 내라면 돈을 드리면 제가 김장 안 해도 돼요? 이해했으니까 그냥 너가 해. 우리는 목욕탕에 가니까 너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김장을 저 혼자 어떻게 하나요? 아이도 있는데 배추 잃은 포기 파김치 동치미까지 많은데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놔두고 갈 테니까 셋이 해라. 우리는 쉬다 올 거니까 알았지? 시어머니는 목욕용 용품을 챙겨서 동서와 서방님과 나갔어요. 제게 약 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동서는 신나서 따라 나갔고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진정으로 벙쪄서 멈춰 있었습니다. 서로 이 정도 돈이라면 저도 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돈을 못 내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대요. 동서가 우리 집 냉장고와 세탁기도 바꿔주고요. 시아미 친구들 모임에 가라고 호텔 뷔페건도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돈 못 버는 자식도 아니라니까 돈 못 버는 자식은 쫓아내고 돈 잘 버는 자식하고는 놀러 갔습니다. 아빠,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보이는 곳만이 전부가 아니라네. 엄마가 그렇게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서운할 뿐이었고 화가 났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어머님을 너무 좋게 믿었구나 싶었어요. 우리 시어머님도 같은 사람이구나. 역시 돈 좋아하시는 건 다 똑같겠구나 싶었고요. 역시 돈이시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김장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시어머님과 함께 김장을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전날 어머님이 재료를 준비해 두셔서 양념을 만들고 속을 채웠고요. 밥도 못 먹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계속 목을 메고 하니까 우리 남편은 내 기분을 살피며 조용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김장이 저녁이 훨씬 넘어서까지 계속했고 배추김치부터 파김치, 동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고 정리를 하던 중 오전에 나간 의사 동선 부부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일 다 했는지 확인하는 말을 하였어요. 엄마야, 김장 다 했니? 다 추웠니? 좀 보자. 다 통에 넣었지. 어머님 근데 배추가 좀 덜 절어서 양념이 3개 들어갔어요. 지금 드시면 조금 짜다고 느낄 거예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김치통을 열고 내가 만든 김치를 먹으며 만족해했습니다. 제게 약 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동서는 신나서 따라 나갔고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진정으로 벙쪄서 멈춰 있었습니다. 서로 이 정도 돈이라면 저도 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돈을 못 내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대요. 동서가 우리 집 냉장고와 세탁기도 바꿔주고요. 시아미 친구들 모임에 가라고 호텔 뷔페건도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돈 못 버는 자식도 아니라니까 돈 못 버는 자식은 쫓아내고 돈 잘 버는 자식하고는 놀러 갔습니다. 아빠, 이건 동서가 또 문제를 일으킬 거야. 어머니 좀 제정신으로 해주세요. 형님이야, 의사 아빠가 먹으면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어쨌든 머리가 둥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는 표정으로 시작했지만 동서의 말로 인해 제 기분을 꺾었어요. 제가 물개라 말할 기운도 없었고 동서와 싸울 마음도 없었죠. 그 파김치는 어떻게? 동치미도 한 거 알지? 어디에서 다 가져오라고 우겨봤어요. 저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파김치와 동치미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고 어머니는 한 입씩 먹으시며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파김치와 배추김치도 먹은 후에 입안에 머인 김치를 싱크대에 토해버렸어요. 아, 너무 짜. 형님, 이 김치 못 먹어요. 김장 다시 해주세요. 어머님, 형님께 김장 다시 하라고 부탁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건 구운 소금이에요. 이게 김치 맞아요. 제 김치가 맛없다고 싱크대에 토해버리고 어머니께 제게 김장 다시 하라고 하라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어디 예의가 거의 없는 분한테 왜 정중하게 대해줘야 해요? 제 기분도 모르고 자기 갈대로만 하는 동서가 너무 짜증나요. 더군다나 어머님이 교묘하게 다루려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담은 김치인데 맛이 없어도 고생했다는 말이 먼저 중요 아닌가요? 동서의 태도와 말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동서가 먹었던 배추김치 한 포기를 손에 들었죠. 텔레비에서 나오는 드라마처럼요.
동서에게 김치를 날린 것처럼 쟁날을 했습니다. 아,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미쳤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디 버릇없게 가방끈도 짧은 게 어머 이렇게 경우 없는 짓이야. 너 못 배운 거 티내니? 저도요. 너무 짜증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지만요. 아, 제가 여기서 또 참으면 절 더 만만하게 볼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기선제압을 확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라고 제가 힘들게 만든 김치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싶었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와, 이거 반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무섭지도 않은 거지? 동서, 나한테 왜 맞았는지 알아? 경우가 없는 건서야. 어디 예인 국 끓여 먹었니? 아니 어디서 나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머님도 내가 돈으로 잘해주니까 나한테 넘어왔는데. 내가 형님, 너 눈치를 왜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제일 서열이 높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내 앞에서 설설기는 거고. 그런데 내가 당신 눈치를 왜 보겠어?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 머리 나쁜 것은 어디 가서도 쓸모가 없다니까. 이 거지 같은 것들 상대해주니까 지들이 나랑 동급이라 되는 줄 알아? 정말 기가 찼어요. 아, 이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깜깜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에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니 머리채를 잡고 김치통에 얼굴을 파묻는 거 있죠. 그리곤 동치미 국물을 그녀에게 부어버리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미쳤어. 이 쌍둥이들은 미쳐서 아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진영아, 내가 미쳤겠지만 머리 없는 것을 홧김치에 파묻어버릴까? 머리 없는 것을 홧김치에 파묻어버릴까? 어디서 형님한테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그리고 뭐? 내 돈 때문에 눈치를 봐? 너는 머리만 비었구나. 그래서 친구가 없지? 외로운 거 아니야? 머리가 비었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빈둥빈둥. 김치도 못하는 년 이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 동서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했어? 우리 시어머니 착한 건 다들 알지만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몰랐어. 동서한테 받은 가전제품과 호텔 뷔페 식사 때문이 아니라고. 동서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져서 어머니가 동서한테 넘어간 척 연기를 한 거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었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었어. 그 의미를 이해했어. 동서는 온몸에 김치 양념을 바르고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썼지만 가족 중에 아무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 다 이유가 있었지? 동서한테 당한 이유가 있었어. 이번에는 크게 혼내야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동서한테 엄청 화를 내며 말려주었지만 동서는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었어. 동서야, 내가 의사인지 회사원인지 혹은 백수인지 상관은 없어. 그저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디든 괜찮아. 결혼을 하면 충분한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그런데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능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두 사람의 문제니까 내 아들과 너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속에서 많이 쌓인 것 같아서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변하지 않았고 너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는 모든 것을 싫어했어. 특히 내가 큰 아이를 관대히 대해주면서 그 집에 묶여있는 것을 질투하고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에 따라 큰 아이를 겨냥한 적도 있었어. 이 혼자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선임이 아닌데 사실일 뿐이죠. 제가 많이 못 배웠고 전문대학을 나온 건 사실이고요. 배우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저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얼마 전에 당신이 한 일을 봤어요. 김치로 받아치는 건 형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먼저 친 것도 형이었죠. 그걸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애가 능력도 없어서 장남을 힘들게 했다며 이혼까지 고려지 않았어요. 우리 큰 아이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새 가족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동서 씨를 돕는 척을 했어요. 동서 씨가 다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라서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어요. 동서 씨를 도우면 큰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야 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동서 씨의 말을 충분히 듣는 편인데 동서 씨의 의견을 놓치면 대형 가족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동서 씨를 지지했다고 해요. 아이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재수 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화해서 언니에게 잘 보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기분 좋게 받아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아이, 말해봐요. 왜 그렇게 허풍을 떨어?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바람을 펴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제대로 말씀해봐. 아이씨,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 우리 집안의 말이 왜 그렇게 많을까 이랬잖아요. 형님에게 이간질을 좀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새로운 제게 눈치조차 보지 않으시고 형님만 쳐다보시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서는 변한 것 같아요. 게다가 형님은 아이도 낳고 큰 집에서 아이를 잘 둬서 그랬던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좋다고 했더니 왜 바뀐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시어머니에게 돈 더 받는다는 말에 더 화가 나서 김치통까지 던져버렸어요. 그때서야 어머님은 화가 났고 동서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모두가 동서를 쳐다봤어요. 도를 넘는 발언을 반복하니 서방님은 정말 화나셨을 거예요. 넌 우리 가족에게 사과해. 가족이라고 해도 넌 장모님께 이런 말을 해? 우리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어디서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엄마예요. 그리고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이 나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가장 우선이지. 그러나 여기는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많아. 그것 알고 있는 소리인 거야? 뭐, 우리 집보다 돈이 더 많다고? 어떻게? 내가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데 너도 돈돌이니까 해야겠어? 나 지금 여기서 선언한다. 다들 잘 들어라. 우리 집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18평 아파트 2채 아이, 우리 동네 지하철 앞에 있는 상가 하나, 모두 다 내 것이다. 내가 나중에 둘한테 공평히 나눠줄 거예요. 아이 오늘 결심했다. 그 모든 것 큰 애들한테만 줄 거야. 작은 애들 너희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어머님도 한계가 오는지 동정, 돈 돌이니까. 어머니가 우리 부부 앞으로 재산 다 줄 거라고 선언했어요. 시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에 반기를 못 드는 게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해서 번 재산이었기에 버릇처럼 말해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서열을 가린다는 말을 어머님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부동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상가는 꽤 큰데 그게 어머님 것이라고요? 그래. 내 것이다. 사업하시는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지네. 사상대로 하면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어야겠네. 그럼 나도 내 아버지한테 내가 했던 말처럼. 똑같이 짓걸 볼까? 서열 한번 부려봐. 어디 못 배운 거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부모 얼굴 내가 먹칠하는 거다 알겠어? 시어머님의 상속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김치로 기소를 연달아 2번 맞고 정신을 차린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동서가 별말이 없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재산. 이야기가 끝나면 눈물이 고인 벙어리 같은 나의 이야기였어요.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전
날 김치 싸다구를 때리려고 하고 돈을 억지로 요구하며 어머님을 무시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보니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말을 기억해. 돈 위의 사람도 돈 아래의 사람도 없다고 했다. 나는 가족이고 큰 아이를 아끼는 것이다. 너를 아끼는 것이다. 내 돈 때문에 내게 양보한 적도 없고 괴롭히는 것에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순간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나에게 제안했을 때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처량하게 돌아왔다. 그때 나의 눈엔 살짝 눈물이 보였다. 며칠 뒤 서방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내가 더는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것이 벌어져서 놀랐다. 처음에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는데 해서 이혼하자고 한 후 자신도 깨달았다. 결국 결혼은 조건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던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니 왜 화풀이를 할까? 그래서 나는 계속 함께 살고 싶으면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요. 하나의 사과 한마디로 풀리는 게 부부지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진실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말을 꼬리꼬리 말지 말아야 하며 학벌, 사회적 위치, 직업 등을 가볍게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처음에 사과를 한 다음에 제가 먼저 사과를 할 거예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다음 가족 모임 때 선혜가 시댁에 왔고 검정색 정장을 입은 채로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종님, 형님께 제 무지함과 잘못을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부터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된 거야? 잘했다. 똑똑하니까 금방 알 거라고 생각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될 거야? 내가 주시는 인정을 지키고 지켜보겠어. 한 번 더 그러면 얄짤없다. 알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형님과 아종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솔직히 나는 아직 동서 껄끄러워. 지금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억지로 용서하라고 나도 말하지 않으니까. 세아가 내가 노력해야 해 부부한테 진정으로 잘하거라고 알았어. 아, 그럼요.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제가 뒤에서 아껴드리겠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안합니다. 동선 씨, 죄송해요. 고마워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어머님, 아버님, 모두 마음이 상냥하고 관대한 분들이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일과 모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선 씨를 우리 부부에게 잘 보이라고 부르셨지만 시작할게요. 그 이후로 동선 씨가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봄에 어머님이 김치를 더 만들 때 동선 씨를 혼자 남겨두라고 시켰어요. 그때 입이 다물어질 뻔했지만 시어머니나 제게는 아래로 못하더라고요.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선 씨에게 한 말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동선 씨, 이대로 김치 다 만들 수 있겠어? 고작 12폭이 있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가? 앉아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가장 중요한데 나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호탕하게 웃으시고 장난으로 한번 동선 씨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읽으시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큰애 말이 맞는 거야? 융통성이 중요해.
하지만 우리 작은 애도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너 김치를 처음 만들어 봤잖아. 모든 시작은 기억에 남는다. 아마 김치를 하면 이날이 생각날 거야. 수고했어요. 잘했어. 앞으로 내가 잘 알려주겠으니까 우리 모두 협동해서 김치 담아보자. 수고했어, 형님. 남은 일은 형님 말대로 하면 돼, 알겠어. 어머니, 형님, 융통성 있게 새겨들어서 김장 마무리할 테니까 어이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말해줘. 잘 들을게. 나도 점점 좋아질 거야. 그래, 협동해야지. 근데 손이 서툴어서 나머지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일단 손 씻고 수육고기나 삶아. 동서가 만든 김치로 보쌈을 해먹자. 그리고 동서가 나한테 미운 짓을 안 해서 전보다는 편안해졌지만 아직은 둘이 있으면 좀 불편해. 하지만 동서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오지도 않아도 되는 날에도 시댁이나 우리 집에 꼭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 그리고 나한테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하고 수액도 좋다고 맞으러 와. 정말 결혼 초와는 다른 사람이야. 아이, 누가 같은 사람이라 할까? 게다가 어머니가 김장을 진심으로 좋아하니 올해는 동선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이 더한 것 같아. 저번에는 70포기 했지만 이번에는 100포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과하지 않아? 나 지금부터 김장 아니, 긴장하고 있어? 우리 동서 얘기 어땠어? 정말 밉상이지?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 어머니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어 눈빛부터 달라지고 있어. 전에 동서 인상은 날카롭고 예민해 보였는데 지금은 순하고 부담 없이 하는 거야. 강아지가 눈빛을 하고 있어서 많이 귀엽게 보여요. 인상도 성격이 좌우한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오는 여러분의 김장 시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처럼 긴장되고 불편한 날인가요?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날인가요? 모처럼 모이는 만큼 여러분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